안녕하세요. 소그룹 학교 네 번째 시간 소그룹 갈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동안 소그룹 학교를 진행하면서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유익한 것들 중심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그룹이 너무 과대 포장된 것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한 가지 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그룹을 하면서 반드시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이제 조금씩 알아갈 때에 다른 점도 발견하고 또 그리고 단점도 발견하면서 자연스레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소그룹이 향후 더 성숙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고 도태될 수 있는지 그런 기회와 그리고 위기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소그룹이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갈등을 우리가 디딤돌로 삼아야겠죠. 갈등을 해소하면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해지고 또 우리 안에서 위기를 함께 지났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더욱 향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그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것 함께 보듬어 안으면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거죠. 첫 번째 소그룹 갈등입니다. 갈등에 대한 이해를 보겠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갈등을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전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끝장을 봐야 되는 것처럼 극단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끝은 잘 남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갈등을 둘 이상의 개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로 이해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화해하고 양보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그런 과정을 밟아요.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갈등 상황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또 그때 더 많은 문제가 나중에 돌출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칡나무와 등나무를 뜻하는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등나무는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랍니다. 서로 자라는 방향이 틀려요. 오른쪽에 보면 서로 얽혀있는 그 그림 보이시잖아요. 이게 떼어내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갈등이라는 단어를 보면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쓰는데요.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자라가는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둘이 마주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해석에 보니까 칡나무가 왼쪽으로 등나무가 오른쪽으로 자란다 그래요. 제가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어떤 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두 개의 출처가 있더라고요. 나무에 자라는 방향에 대해서.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욕구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상황을 인지할 때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와 킬만 박사는 갈등 관리에 있어서 5가지 유형을 제시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위쪽으로는 자기 주장이 강한 성향이고요. 오른쪽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은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축을 가지고선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을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는 강요형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두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세 번째는 타협형이에요. 자기 주장도 높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높은 상황이죠. 네 번째는 양보형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주장과 타인의 수용이 적절하게 협력되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보게 되어지면 강요형은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다른 사람이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나의 주장은 관철되기 때문에 이기지만 다른 사람의 주장은 배제되기 때문에 승리와 패배의 방식의 갈등 해결이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긴급 상황이라던가 또 자신이 옳다고 확신이 강할 때에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갈등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기를 바라는 그런 유형이죠. 상황을 외면하면서 해결을 보류시킵니다. 회피형은 갈등을 해결한다 할 때에 손실이 더 크면 모른 척 지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타협형입니다. 타협형은 자기 주장도 강하고 타인에 대한 수용성도 강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호 절충하는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타협형은 상대방의 주장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것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그 부분을 인정해 주면서 타협을 시도하려는 그런 유형입니다. 네 번째, 양보형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양보에 대해 호의적인 관계를 발달시키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조화로운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가 있지만 사실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한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접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는 패배고 다른 사람은 승리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건은 내가 양보하지만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 내게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때는 양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협력형은 문제와 갈등을 만날 때에 긍정적인 도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더 좋은 방법을 찾고자 머리를 맞댑니다. 서로에게 충족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윈윈 결과를 추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는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소그룹을 할 때에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변화를 우리가 시도할 때에 갈등의 많은 고리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소그룹은 갈등 극복의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에 더 견고한 공동체로 발돋움합니다. 구성원들이 소그룹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되고요. 또 깊이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소그룹에 혼신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서로 다름을 이해하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처럼 우리가 같지를 않아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지 성격인지 성향인지 검사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으면 서로 안에 갈등의 요소를 좀 더 줄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질을 파악하고 소그룹에서 나눠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이 새로 결성이 되어졌을 때에, 소그룹이 처음 시작할 때에 그때의 기질 검사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는 거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기질 테스트가 있어요.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다혈질, 요 네 가지 유형으로 사람의 기질을 파악하는 거죠. 디스크라는 방식도 있어요. 신중형이냐, 안정형이냐, 사교형이냐, 주도형이냐, 이런 검사제가 또 있고요. MBTI라고 해서 16가지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어그램이라고 해서 9가지로 사람의 유형을 분류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 검사를 해보셨을 것 같고요. 만약에 처음이다 그러시면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기질 테스트를 통해서 나에 대한 이해를 한번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답지를 제가 요 교재에 다 실어 놓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를 풀고 점수를 합산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제가 소개해 놓았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인식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기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주소가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mygift.p.kr 들어가시면 기질 검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강의를 멈춰 놓고요. 기질 검사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잘 마치셨습니까? 이제 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별 특징에 대해서 18쪽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속한 기질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제가 다 다루지는 않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혈질을 보면은 명랑하고 활발합니다. 사교적이고 친밀하고요. 모험심도 강해요. 반면에 뒤처리는 조금 미숙하고요. 정리정돈을 잘 못합니다. 감정과 생활에 기복도 좀 있죠. 이런 성향을 성경 인물에서 찾아본다 그러면 베드로나 야고보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담즙질을 보면 자신감과 의지가 강하고요. 추진력과 집착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리더로서의 기질이 있어요. 반면에 화를 좀 잘 내고 성급한 면이 있고요. 포용력은 좀 부족합니다. 이런 인물은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를 향한 땅끝을 향한 이 추진력이 엄청났죠. 세 번째로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은 자기 희생을 많이 하고요. 완벽하기 때문에 실수가 좀 적고 창의성과 예술성이 있어요. 반면에 피해의식도 좀 있고요. 결단력이 약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점액질입니다. 점액질은 유머와 재치가 있고요. 상황에 여유 있게 대처하고 신용을 잘 지킵니다. 반면에 무관심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한 면도 있습니다. 이런 성경 인물은 도마와 또 디모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과제를 푸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소그룹을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서로에 대한 다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갈등의 시간 속에 서로 배려하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보다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하고 또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